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도 이상하게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고 흐름을 바꾸고 필요한 말은 꼭 필요한 순간에 꺼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격하게 말할 때도 그 사람은 조용히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죠. 그럴 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와, 말하는 게 다르긴 다르네. 이 영상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할 말은 품위 있게 정확히 꺼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훈련을 통해 그 말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도 따라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할 말 다 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사람들의 말 습관, 그 안에 숨은 심리 기술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런 말 습관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제 주변의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게요. 얼마 전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문제로 남편과 의견이 엇갈렸대요. 한쪽은 지금이라도 학원을 바꾸자. 한쪽은 지금 바꾸면 애가 더 흔들린다. 대화는 시작됐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어느새 서로 말이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예전 같았으면 자기 생각부터 막 쏟아냈을 텐데 이번엔 좀 다르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맞고 틀림을 따지기보다 지금 대화 분위기 자체를 바라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누가 맞고 틀리냐보다 그냥 둘 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니까 더 불안해. 순간 남편도 말문이 막혔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정확히 짚은 한 문장이 분위기를 확 낮추고 두 사람의 태도까지 바꾸게 만든 거죠. 그 친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그냥 내 입장부터 설명했는데 그날은 내가 느낀 걸 솔직하게 말했더니 대화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더라. 듣는 내내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말은 빨라지고 길어지고 설명이 늘어나게 마련인데 정작 분위기를 바꾸는 말은 짧고 명확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달라졌던 건 말투나 어조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누구나 익힐 수 있는 몇 가지 말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땐 정말 할 말 다 했는데 이상하게 속은 더 답답했던 순간. 말은 했는데 뭔가 후련하지 않은 느낌. 오히려 괜히 말을 꺼낸 것 같고 그 말이 내 의도를 제대로 담지 못한 것 같았던 때.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속은 뜨거운데 말은 빙빙 돌고 상대는 내 말 속 뜻을 전혀 못 알아차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을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말의 중심을 세우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중심을 만드는 말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각과 말 사이를 확보해라. 어떤 사람은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리가 끝나 있습니다. 그 말은 짧지만 명확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하죠.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 전에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 말을 먼저 다듬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고 싶은 말이 정리가 된 생각이 아니라 순간 올라온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 나빠. 그 말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감정의 급발진에 가깝습니다. 속이 뜨거워지자마자 브레이크 없이 튀어나오는 반응이죠. 하지만 지금 내 말이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서운해. 이건 다릅니다. 감정을 꺼내되 그 안을 들여다보고
말로 표현 가능한 상태까지 정리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누구나 하지만 그게 서운함인지 무시당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곤함 때문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말을 고를 때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은 날씨고 생각은 지도입니다. 날씨만 보고 가면 길을 잃기 쉽지만 지도를 들여다본 사람은 비가 와도 방향을 압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의 기분만 따라가면 말은 흐트러지고 정리된 감정을 기반으로 하면 말은 중심을 잡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도 후회 없는 사람은 절대 말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지금 이 말은 왜 하고 싶은가, 이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가를 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의 힘을 만든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걸 한 줄로 정리해 본 적 있는 사람만이 말할 때도 덜 흔들립니다. 두 번째, 말의 무게는 타이밍에서 생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말할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언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착각을 합니다. 내 말이 맞는 말이니까 지금 당장 말해야지.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람 마음에도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두드리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받아주는 거죠.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의 주의력은 순간적으로만 열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이 잠깐 열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아무리 진심이라도,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반대로 그 짧은 타이밍을 잘 잡은 사람은 말을 한마디만 해도 중심을 잡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죠. 예를 들어 이런 장면,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감정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얘기해봤자 더 꼬일 것 같아. 일단 좀 식히고 다시 얘기하자. 그 말이 짧더라도 대화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죠. 이게 바로 타이밍을 아는 말입니다. 말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보지 말고 지금이 말할 때인가? 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잠깐 멈추고 기다릴 줄 압니다.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듣고 호흡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정확한 순간에 말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 한마디는 소리만 있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인지 틈에 들어가는 말이 됩니다. 타이밍은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내 말보다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보는 습관. 그게 결국 말의 무게를 싣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은 길다고 깊은 게 아닙니다. 중심이 있어야 무게가 생깁니다. 말이 길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속에 있는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참 듣고 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머릿속이 멍해지는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듣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중간에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머릿속에 임시 책상 같은 공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말하고 듣는 순간 그 책상 위에 정보들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이 책상은 생각보다 아주 작아서 말이 길어지면 금방 어질러지고 정작 중요한 얘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중요한 말도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듣는 사람 머릿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중심을 잡는 사람들은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습관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지? 이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죠. 제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 일은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길게 말할 수 있죠. 근거도 붙이고 상황 설명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되는 말 한 줄이 잡혀 있으면 그 어떤 설명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설득도 힘이 빠지고 반대로 짧은 한 문장은 기억에 꽂히죠. 이 훈련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저 한 문장을 머릿속에 세워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방향을 잡아주는 중심추가 됩니다. 마치 지도 없이 길을 걷는 것과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의 차이처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 말의 요점이 뭔지를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상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길다고 무거운 게 아닙니다. 말이 짧아도 중심이 있으면 단단해집니다. 할 말이 많을수록 먼저 한 줄로 정리해보는 습관. 이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말 습관을 보면 결국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말할지 스스로 다룰 줄 아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건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할 말을 다 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말에 앞서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율하고 한 문장으로 중심을 잡는 훈련이 돼 있습니다. 말은 지식보다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문을 열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연습하고 익힐 수 있을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입 열기 전에 속으로 먼저 한마디 해보는 훈련. 일명 속말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필요하냐고요? 누가 툭 하고 기분 상하는 말 던졌을 때, 아니,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싶은 그 순간, 바로 받아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출동 시간입니다. 보통은 바로 반응하죠. 뭐라고? 그 말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게 습관되면 나중에 이불 속에서 말 싸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속말 훈련입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먼저 요약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말,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툭 뱉은 건가? 이렇게 한 줄만 던져도 감정이 훅 하고 올라오는 걸 잠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한마디 해보는 거죠. 아, 지금 나 무시당한 기분이구나. 이걸 속으로 딱 정리하는 순간 말에 감정이 실리지 않고 중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을 다룰 수 있다. 속말 훈련은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 짧은 3초,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의 3초를 속으로 잡아두는 연습입니다. 이거 몇 번만 익히면 실제로 말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말이 덜 새고 훨씬 명확해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한번 걸러라. 그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타이밍을 유예하라. 우리가 가장 말을 많이 틀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입니다. 속이 답답해서, 너무 억울해서, 분위기가 끓어오르니까 그 말 한마디만 꺼내면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정리되기는커녕 불만만 더 꼬이고 상대는 더 멀어지고
나중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지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말을 참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부터 내보내지 말고 생각을 먼저 줄 세우는 훈련이죠. 이럴 때 꽤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초 시뮬레이션입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속으로 딱 한 문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면 결과는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혹은 이 말을 지금 꺼내는 게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일까? 이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한 번만 걸어줘도 엉뚱한 감정 폭발은 꽤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말이 많으면 병 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놓친 말도 병이 됩니다. 좋은 말도 옳은 말도 상대방이 닫혀 있을 땐 그냥 소음이 되거든요. 반대로 상황을 한번 가늠하고 말이 꽂힐 만한 타이밍에 한 문장을 던질 수 있다면 그 말은 짧아도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말재주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죠. 급하게 말하면 실수하고 잠깐 멈추면 판단이 생긴다. 이건 말뿐 아니라 모든 감정 반응에 통하는 원칙입니다. 말은 빠르다고 유능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갑니다. 그건 말을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안다는 뜻이죠. 말이 너무 하고 싶을 때일수록 단 5초만 생각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말의 방향과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게 두 번째 훈련입니다. 말의 속도가 아니라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연습.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그 5초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훈련입니다. 말을 끝낸 뒤엔 스스로 한 줄 요약을 해보는 습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그 이야기는 길었는데 뭐가 중요한 얘기였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건 없죠. 반면 어떤 사람은 딱 한 문장만 했는데 그 말이 오래 갑니다. 그 차이는 말의 양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실어 나르는 도구인데 정작 말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 담긴 생각의 중심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다 하고 나서도 한 줄로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습관은 간단합니다. 대화를 끝낸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면서 진짜 전달하고 싶었던 요점이 뭐였지?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무슨 말이었을까? 그리고 그걸 실제 말로 꺼내는 연습까지 가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은 지금 결정하면 손해라는 거야.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핵심을 요약하는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도 명확하게 다가갑니다. 상대방은 긴 설명보다 이런 한 문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말은 듣는 사람의 작업 기억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많아도 5개에서 7개 정도의 정보만 짧게 담을 수 있죠. 즉, 말이 장황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한 줄에 담아 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 재주가 아니라 내 사고를 정리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요약은 나를 위한 훈련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죠. 장황한 말은 종종 자기 감정의 배출로 흐르지만 핵심을 요약한 한 문장은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게 바로 말을 끝낸 뒤에도 말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건 말 자체보다 더 중요한 말하기 전의 습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과 말 사이에 여유를 확보하는 사람. 그들은 감정이 앞서기 전에 스스로의 감정을 한 줄로 정리해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말이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죠. 두 번째, 말의 타이밍을 읽는 사람. 무조건 빨리 말하지 않고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 한마디는 짧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줄 아는 사람.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요점이 분명하고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해도 중심을 잡습니다. 결국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을 꺼내기 전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속말 훈련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타이밍을 가늠하고 내 말을 내가 먼저 한 줄로 정리해보는 태도. 말이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중심을 딱 잡고 가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에 작지만 단단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나 여러분만의 말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